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인 2045포인트만 찍고 오늘 안타깝게도 하락 마감 하나 우려했었는데 역시나 막판에 힘을 조금 다시 내면서 플러스 마감을 시켰습니다. 장중 고점 2045포인트, 종가는 2040선 밑인 2038포인트로 형성이 됐는데요. 기관의 4,600억 넘는 강력한 매도를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손잡고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에 코스닥은 오늘 510선 터치만 하고 닷새 만에 오른 지 하루 만에 곧바로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시장과 아시아는 좀 조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강세를 띄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시황센터로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연고점을 갈아치운 가운데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고점을 새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연내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포인트 오르면서 203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도 이부근 2039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 초반에 2045포인트라는 새로운 장중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2040선 지지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강하게 수리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무겁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8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3,5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연기금도 가세하면서 4,6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1포인트 내리면서 505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출발은 509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벌써 510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1시간 지나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오늘장 27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15전 내린 1154원 15전의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로전 우려와 증시 상승이라는 두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수급에 따라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몰리면서 하락 반전했다가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와 은행권 쇼크업에 의해서 다시 반등하는 등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1154원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또다시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썼는데요. 장중에는 95만 원대까지 올라봤습니다. 포스코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쉬어가고요. LG화학은 38만 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혼조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4%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한국전력이 1%대 상승했고요. SK에너지는 시총 12위 아직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장 또다시 숨고르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 조정받았고요. 서울반도체가 1%대, 포스코 ICT도 1%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동서가 숨고르는 모습입니다. OCI 머티리얼즈부터 네오이즈 게임즈까지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SFA는 2%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 IT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하다가 기관의 매도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빨간불 유지한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LG전자와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강보합권 유지했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대형 IT주들이 빨간불 많이 킨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잠시 쉬어갔는데요. 오늘 다시 엔진을 재시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조정으로 마감됐지만 삼성중공업이 1%대로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도 오르면서 조선주가 또다시 빨간불로 마감됐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을 중심으로 올랐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2%, 4%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2%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1%대에서 4%대로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비철 금속 관련주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올랐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오르고 있는데요. 이고산업부터 서원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1%대로 오르면서 비철 금속주들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장 강하게 올랐었던 철강주들은 오늘장 또다시 숨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형주인 포스코만이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현대하이스코가 1%대, 나머지 종목들도 약보합권에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주 가운데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이 경기 북부 전역과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약세였지만 오늘장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 백신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제일바이오, 대한유판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5% 이상 상승하면서 백신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밌게도 중형주의 수익률이 조금 못하네요. 대형주하고 소형주를 비교하면 대형주가 조금 수익이 낮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로부터 오늘장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일 마감 대비해서 미리 한번 전략을 예측해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러 HMC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2040선을 종가로 뛰어넘기는 좀 힘겨운가 봐요. 숨고르다 끝이 났네요. 네, 아직까지 좀 숨고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건 무엇보다 이제 그 지수가 영중 고점을 도달해서 하면서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연중 고점에 따른 그 환매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도 양상을 보이면서 서로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증시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면 오늘장은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재와 NMA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데 힘입어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매수 추세가 지속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장중 코스피 지수가 2040을 앞두고 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의 매수와 그 기관의 펀드 환매에 따른 매도 영향으로 지수는 좀 혼재 양상을 보였고요. 하지만 지수가 2000선 이상의 그 환매 대기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반면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은 외국인의 매수 추세는 계속될 걸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최근 랩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국내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시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내일장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우리 시장 장중의 연고점 초반에 2045포인트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뉴욕이 제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우가 저항선인 11,500 돌파를 간밤에 새벽에 했었었는데 이런 지금 상승태를 또 잘 타고 있는 뉴욕 증시의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오늘 밤에는 이제 그 미국 3분기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되고요. 아무래도 소비 관련 지표들은 증시에 영향이 많고,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망을 보면 미국 3분기 GDP는 이제 2.3%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개선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치는 2.5%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비 관련 증시에 미국 그 주식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높은데 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소비 관련 지표들 흐름 자체가 괜찮고 전망치 자체도 양호한 만큼 증시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연중 최고점을 도달한 뉴욕 증시도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그 소비 관련 지표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오늘 밤은 무엇보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뉴욕 증시 나올 지표들 보니까 다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지수가 좀 부담이어서 뉴욕에 더 갈지 멈칫할지 요거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셨는데요. 자, 아까 펀드 환매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보합, 펀드 환매 물량도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간다고만 하는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비싸단 말이죠. 그래도 사야 됩니까? 네,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로 보면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절대적 지수가 보면 아무래도 금년에 많이 오른 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지수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고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순환매 양상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시장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외국인의 관심 가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업종보다는 좀 종목 중심에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2010년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는 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심의 매매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소외된 종목의 중심의 좀 매매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더불어 최근 기관의 좀 동향을 보면 연초를 앞두고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참 준비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연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중에 이제 그 시총 대비해서 섹터를 많이 채웠던 업종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비워둔 섹터는 좀 채우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 리셋 개념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10대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시총 대비 좀 비중이 좀 지나치게 낮은 업종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업종이 이제 IT 업종 중에서 반도체, 금융 업종 중에선 보험,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이 내년 초에 그런 기관의 리밸런싱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대형 종목 중심으로 이들 업종의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자, 기관이 많이 비워뒀던 비중을 앞으로 채울 예정이니까 그거 좀 잘 봤다가 사자라고 하시면서 IT의 반도체, 금융 중에 보험, 유틸리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시원하게 종목명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대형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뭐 최근에 계속 주목이 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비중이 그 시총 대비해선 절반 정도 가져가는 절대적으로 비워둔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금년도에 대형 업종, 그러니까 초대형 업종 중에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도 소외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포스코를 또 제외하면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주가가 오르면서 그 지분 가치에 따라서 삼성생명에 대한 좀 재평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그러니까 그런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생명, 포스코까지 나왔는데 유틸리티는 뭘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네, 뭐 한전하고 뭐 한국가스공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 한국전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는 것이 맞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수급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업종도 기관이 많이 비워놨던 만큼 1월달이 되면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정상화된다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뭐 주가도 좀 최근에 부진했던 부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보이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생명, 포스코, 한국전력까지 한번 잘 메모해뒀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정부 산하기관이 채권자인 기업의 매각 시 매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 매각 과정에서 좀 더 깊고 자세한 검토를 해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적어도 정책금융공사와 같이 정부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매각에 있어선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과 시장 질서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짚어가도록 규정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의 청정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가축 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방역 대책의 마지막 수단인 예방 백신 접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강원 평창군 대화면 신이리 한우농장, 또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 삼리 한우농가,
경기 연천군 전고급 양원리 돼지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고의 한우 브랜드 생산지인 강원 평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다 강원 화천의 한우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태여서 정부 당국에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삼성이 원화 강세와 고유가에 대비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삼성은 삼성경제연구원의 경제 전망을 토대로 계열사들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원화값과 유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환율 전망을 당초 1,110원에서 1,080원으로 낮추고 유가 전망치는 72달러에서 82달러로 높였습니다. 연구소는 또 내년도 한국 경제의 과제로 재정 부실화 방지와 금융시장 안정,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공격적인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 엠코와 같은 대형 건설사를 보유한 현대차가 추가로 건설사를 왜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여유자금은 현대건설 인수가 아니라 주주들이나 자동차 연구와 개발, 사업 확장에 쓰는 게 낫다고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대차가 현대건설 인수에 나서는 건 옛 현대그룹 제국에 대한 향수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시너지가 거의 없는 건설사를 인수하려는 건 불명확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2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어렵게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밤 뉴욕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